지금부터는 나 아니야. 1925년에 파hlavi 왕조를 세운 레자샤 파hlavi인데요. 이 레자샤는 이란을 역시 근대 국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서구화 정책에 돌입했는데요. 1929년에 남성들에게 서양 모자를 씌웁니다. 비슷하게 가네요. 네, 튀르키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느 정도 서구화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히잡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덥다, 저거. 어휴. 너무 보기만 해도 답답해요. 그런데 레자샤가 튀르키예를 다녀온 후에 개혁 의지를 더 다집니다. 그리고 1936년에 무언가 일을 벌입니다. 히잡을 벗겼죠. 벗어라. 카시프 헤잡이라고 그래서 히잡 벗기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는 절대 히잡을 쓰지 못하도록 했어요. 야, 그럼 엄청난 개혁이네요. 그럼 그건. 히잡 쓰는 게 불법이 된 거네요? 히잡 쓰는 게 불법이 됩니다. 와. 여성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굉장히 적었고요. 결혼과 이혼 문제에서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레자샤는 여성들이 사회에 나와야만이 이 근대 국가로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히잡을 근대 국가로 가는 것에 방해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죠. 히잡이 근대 국가에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지. 교수님, 그러면 이제 히잡을 벗어야 된다는 법까지 제정이 됐으니까 여성들이 자유롭게 하고 다녔겠네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사실 반발이 구시대적인 그게 있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히잡을 쓰는 게 너무 오랫동안 하나의 관습이 돼서 너무 익숙한 거죠. 생각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레자샤에 대한 분노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보수적인 신자들은 히잡을 벗은 여성들을 또 때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사회 진출을 목표로 했던 이 법안이 역설적으로 이 히잡 벗기를 두려워한 수많은 여성들을 바깥으로 못 나오게 막아가 버리기도 한 겁니다. 야, 이건 말도 안 된다, 진짜. 어떻게 그래요? 그 대다수의 여성들이 그때 평생 그 썼던 히잡을 갑자기 하지 말라 하니까 수치심을 느끼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히잡을 제발 쓰게 해달라는 약간 시위도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기려고 노력을 했지만 너무 강제로 벗기는 게 문제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 모함마드 레자 파hlavi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들어섰고요. 사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히잡이 근대화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벗기긴 벗겨야 되는데 방법을 달리 선택합니다. 그래서 국왕은 새로운 방법을 찾았는데요. 바로 자율입니다. 자율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난 뭐 특별한 근데 방법이 있는 줄 은근히 알았는데. 자유를 두면 그러다가 다들 벗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요. 그래서 이제 히잡을 벗기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이 여성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방법을 채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탄생한 게 1963년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이라고 그래서 백색 혁명을 합니다. افراد این مملکت را که نصف آن را شما تشکیل می‌دهید آماده درک این انقلاب بزرگ ملی ما نمی‌شدند اگر خود شما از حقوق اولیه بشری امروز دنیا و تمدن امروزی ما محروم می‌شدید. 그다음에 여성의 투표권을 허용합니다. 참정권. 예.
그리고 여성의 이혼 신청권도 확대했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딱 명시하고요. 최저 결혼 연령을 13세에서 18세로 올립니다. 아, 최저가 생겼어. 네, 엄청난 혁명이죠. 이렇게 여성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권리들이 여성들이 갖게 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이란의 근대화 개혁에 박차를 가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히잡을 벗기 시작합니다. 아, 잘 됐네요. 우와, 민소매. 그래. 그냥 이거 보면 그냥 미국 그래, 이란인지도 모르겠어. 너무 자유롭고 좋아요. 야. 쇼팬츠도 입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자유롭게 해놓고. 디스코장인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와, 수영복까지. 아, 비키니를 입으셨구나. 와. 아, 미시. 이거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네. 아, 너무 스타일리시하셔 그리고. 그동안 히잡 쓰고 다니기에는 스타일들을 너무 빨리 적응하고 잘 소화하는데? 안 어색해서 깜짝 놀랐네. 그래서 이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시내 중심가에 히잡을 한 여성이 확 줄었어요. 히잡과 완전히 작별한 것처럼 보였죠. 아, 훌륭합니다. 당시 이란의 사회적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 왜냐하면 파hlavi 왕조를 향한 불만이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온 거죠. 예. 그것도 계기가 바로 백색혁명이었어요. 이 토지개혁. 땅을 소수가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거를 국가가 흡수를 해서 땅 없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지주들은 싫어하겠죠. 예, 지주들은 싫어하죠. 근데 지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지주가 누구겠습니까? 왕 아니에요, 왕? 아니요. 종교 쪽인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왜냐면요, 모스크나 종교 시설에 관련된 땅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러한 권리를 국가에 뺏기는 거죠. 성직자들의 불만이 크죠. 이러한 불만 세력들이 결국 국왕이 밀어붙이고 있던 근대화 개혁의 걸림돌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 당시 백색혁명 반대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호메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분일 것 같아. 네, 당시 호메이니와 종교 지도자들은 토지개혁, 여성의 참정권 이런 것들이 이슬람 교리에 어긋난다고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일부 국민들 역시 이러한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란 왕정은요, 반대파들을 대화로 설득하기보다는 무력으로 강력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호메이니는 국에 추방됩니다. 그리고 호메이니의 근거지였던 이슬람 신학교, 그리고 신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강경 진압해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왜 그랬을까? 게다가 이란 국왕은 이런 국민적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악수를 둡니다. 뭐야? 미국 CIA 지원을 받아서 이란 내에 비밀 경찰, 사바크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박을 만들어서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란 국민들은 백색혁명도 결국 미국의 입김에 못 이겨서 한 개혁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이런 친미 노선이 국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네요. 네, 그래서 결국 종교인, 지식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왕정에 대한 불만과 반미 감정이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죠.
또 파hlavi 왕조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요. 1970년대 들어서 이란이 석유 수입으로 막대한 이득을 얻잖아요. 하지만 이 이득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가도록 분배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했죠. 그럴 것 같았어 나. 70년대 초에 이란 상위 10%가 이란 GDP의 40%를 차지한 것만 봐서도 당시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경제는 발전했지만 빈부차는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경제도 안 좋았구나. 파hlavi 왕조가 좀 전략을 바꿨어야 되는 건데 국민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어요. 왕실 소유 궁전을 7개나 만들었고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아주 화려하고 값비싼 거울 조각으로 꾸민 방도 만들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새 무능하고 부패의 상징이 된 거예요. 이란 왕들의 취미가 비싼 자동차를 차를 좋아하는. 네, 수집하는 겁니다. 뭐 지금도 남아있는 자동차만 약 50대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왕정이 부패를 하기 시작하고 개혁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아이씨, 너무했네. 1978년 테헤란 중심부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반정부 시위를 이어나갔고요. 12월에 이 반정부 시위대 규모는 무려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1979년 다시 히잡이 등장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이란 혁명이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히잡을 쓰면서 정부에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다 히잡을 쓰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자기들 사리사욕 챙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오히려 히잡을 쓰게 되는 그런 일인 거네요. 그렇죠. 이 히잡이 정치적 반대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오히려 히잡이 저항의 상징이라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듯 친미 정책을 기반으로 파hlavi 왕조는 발전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보수적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그 전통적 이슬람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왕조 자체의 경제적 무능과 부패 때문에 국민들이 일으킨 혁명으로 무너집니다. 왕정이 사라진 이란이요. 그럼 새로운 정치 세력이 이끌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누가 대체 이 자리를 메꿀 수 있을까요? 아까 그분 아니에요? 아까 그 여기 플랜카드처럼 이렇게 막 팻말도 들고 다니더만. 종교 지도자. 네, 국민들의 선택은 바로 과거 왕 때문에 추방을 당했던 호메이니 왕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왕이 이란을 떠난 지 정확하게 보름 후에 이란에 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호메이니를 환영을 했죠. 그리고 호메이니가 앞장서서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체제로 탄생시킵니다. به چی میخوای رای بدی؟ از جمهوری اسلامی آقای خمینی. 그러니까 이란이 세속 왕정 국가에서 이슬람 공화정 국가로 바뀌는 거죠. اما به علت کثرت مردم و ازدحامی که در مقابل ماشینشون شد و چند بار کوشش 호메이니가 추구한 국가는요, 이전의 국가와는 전혀 다르고요. 사실은 이슬람 역사상 이런 체제는 처음이에요. 그래요? 예, 국가명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이에요. 밖에서는 이슬람 원리주의 국가라고 부르고요. 이슬람 원리주의라고 우리가 하는 국가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국가고요. 혁명의 지도자 호메이니가 가장 먼저
히잡 착용을 의무화시키려고 하거든요. 당시 호메이니가 이 히잡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거벗은 것과 같다고 봤습니다. 즉 나체와 같다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요. 여성한테 굉장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잖아요. 히잡을 안 썼을 때. 사실 이 말을 한 때가요. 혁명이 마무리된 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호메이니의 이 말이 신문에 실린 그날부터 수많은 여성 근로자들이 직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 시위하러 간 시간을 거예요? 갔었지. 바로 시위예요? 바로 다음 날 이란 여성들은 강력하게 그 발언에 항의하면서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혁명을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히잡을 강제 착용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다고 나왔어요. 의견이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아니 근데 뭐 호메이니 씨가 뭐 굳이 그렇게 히잡을 왜 다시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종교적 이유가 굉장히 크죠. 네. 그러니까 혁명 이후 이란이 가장 크게 내건 이념이 이슬람 원리에 맞는 사회 건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정통성을 다시 찾겠다라는 거고요. 따라서 이슬람교의 가치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상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히잡인 거죠. 아, 히잡 착용을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소문이 막 돌기 시작해요. 바로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남성을 미치게 만드는 광선이 발산된다는 아주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80년도 가까이 됐는데 그걸 믿는다고요? 하지만 그래서 일부는 이런 소문을 사실로 믿기까지 하고 그래서 여성들은 히잡으로 머리를 가려야 된다라고 생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동한 건 어떻게? 결국 1981년에 이란 정부는 이슬람식 복장을 준수해야 한다는 법령을 발표해요. 그리고 과거 파hlavi 왕조가 내건 히잡 착용 금지법을 뒤집어서 히잡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는 거죠.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처벌하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데 1983년에는요. 길이나 공공장소에서 히잡을 쓰지 않은 여성은 태형 74대에 처한다. 예? 왜 이렇게 많이 때려요? 그리고 1996년부터는 최소 10일에서 최대 2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2005년에 당시 대통령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이 우리가 보통 도덕경찰이라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가시드 에르샤드라는 걸 만듭니다. 아, 격차들이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이슬람식 복장하지 않은 사람들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조를 이루어서 순찰을 하고 벤에 태워서 끌려고 가는 거예요. 이 도덕경찰이 활동하면서 이란 사회의 여성들이 행동에 제약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를 보시겠습니다. 아 히잡을 썼다. 안 썼네, 안 썼네. 체포에 실패도 할 수 있네. 국민들이 저항하니까요.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끌고 간다. 어머머머, 어떡해. 아이고. 머리채 잡아서 하는 거. 대학교가 많은 곳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꼭 단속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머리 나왔으면 한번 경고를 해서 히잡 똑바로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고쳐 쓰지 않거나 방황을 하면 잡혀가거나 이런 게 되게 흔한 일이에요.